최강 시스터즈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편이라 든든합니다. 최민희, 김현 두 분 모셨습니다.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네, 웃어. 네. 왜 웃지? 뭐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 네. 저는 신부님이 전화했는데 전화 끊었어요. 그 왜 방송 시작한다고? 네. 그냥 받지 그러셨어요. 어떡해. 알겠어요. 좀 이따 신부님 죄송합니다. 함세웅 네. 신부님인데. 아 그러세요? 네. 네. 자 단일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일화 지금 만나서 밥 먹는데. 아니 우선 이제 저는 김문수가 될 거다. 어. 이게 너무 확실했고요. 예. 그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될 경우 용산이 보기에 예. 한동훈은 캐비넷 열어서 한덕수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김문수가 된다. 예. 그리고 김문수랑 한덕수 단일화하려고 할 것이다. 예. 그래서 용산이 한덕수를 민다고 알려진 게 한덕수 최대 약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리고 김문수 잘 알잖아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어유 고집과 자존심은 대통령감이야. 게다가 고집. 장관을 버리고 뛰쳐나왔는데 네. 그리고 또 내랑 공범도 사실은 내랑 공범 중에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근데 한덕수는 저는 내랑 공범이라고 봅니다. 네네. 내랑 공범한테 어떻게 후보자를 양보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가 버틸 때까지 버틸 것이다. 네. 근데 김문수 장관은 그때 국무회의에 안 갔잖아요. 안 불렀대잖아. 정치인 출신들은 안 불렀어요. 네. 네. 저 김문수 그다음에 이주호 네. 그리고 유상임. 네. 유상임은 이제 동생 동생 유상범 안 부른 것 같아요. 네네. 보안이 셀까봐. 네. 근데 진짜 언론이 너무 얌전하고 예쁘게 보도하더라 한덕수에 대하여. 한덕수요. 네. 한덕수 근데 저기 어제 관훈 토론 보는데 너무 웃긴 게 관훈 토론에서 자기가 대통령에 출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언론사들 기자들한테 지금 자기가 이제 포부를 밝혀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 부인 무속 그거 아니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다 그것만 물어보게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온갖 관심이 네, 그 최하영? 네, 최하영. 예, 최하영님의 무속에만 쏠리고 있고요. 예, 그런데 뭐 그 기사 찾아보니 예. 근데 기사 나와요. 제가 기사가 아까 나와요. 저분 머리 이렇게 가리면 누구랑 너무 닮았어요. 예쁜 윤석열 버전이다. 예, 살찐 윤석열. 완전 똑같아요. 진짜 닮았어요. 근데 어이. 코가 복코네. 네모. 왜 또 인상을 보고 또 관상을 보려고 그래? 저희도 봐야죠. 자, 살면서 고민이 많아서 사주와 관상을 배운 적이 있다. 사람 얼굴을 못 그린다. 그리면은 사주가 함께 보여서 그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분을 하는데 얼굴 박사, 백재권, 그다음에 조용훈 그런 사람들 그 나름대로 우리나라 그쪽 풍수나 또 관상 전문가들하고 아주 교분이 깊더라고요. 저는 그냥 인류가 재정일치 사회에서 벗어난 게 언젠데 저분들은 계속 저렇게. 아니 그래서 출세했잖아요. 일단은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2번에 걸쳐서.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걸 믿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그럼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런 분이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고. 예, 그래갖고 나라를 망치고 지금 이렇게 쫓겨났는데 네. 또 윤석열과 비슷한 류 예. 그것도 뭐 또 아내가 저렇게 사람의 얼굴을 못 그리는 화가일 정도로 예. 그 사주 팔자 뭐 관상 등등 무속에 심취했다면 우리가 또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냥 그 양발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네. 별로 안 나요. 2%요. 별로 안 나. 네, 2%, 그래서 3%.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당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김문수를 지지하던 몇몇의 의원들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중에 몇 명은 단일화해라 그러면서 김문수를 압박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 김문수와 경쟁했던 나경원 그다음에 한동훈 그다음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은 네. 김문수를 응원하고 있는 한동훈은 캠프를 안 뺐대는데요. 아직도 예, 예. 오늘도 제가 3시에서 4시 사이에 여의도 잠깐 밖에 있었는데 막 그 피켓 들고 막 환호하고 막 열광하는 그런 게 있던데요. 한동훈 이러면서. 아직도 예. 아니 거기 이제 당 대표 선거 나가려고 준비하는 거겠죠 지금부터. 예, 당권
당권 경쟁에 뛰어들겠다고 네. 그런 7만 명이 의지를 보였어요. 빠져나가서 지지층이 많이 약화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7만 명을 끌어들여 드리겠다는 네, 건데.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목표가 투표권이 없잖아요. 선거권이. 거기도 당비내는 당원이어야 될 텐데 복당한다고 바로 선거권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다음? 거기는 뭐 지난번에 그냥 1,000원 내면 바로 해준 적도 있어요. 아, 근데 예. 안 하겠죠. 네. 자, 오늘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를 만나기 직전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회동을 가졌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연대 짜는 거죠. 저들도. 당권 네, 경쟁이죠. 당권 경쟁이. 네. 네. 대선은 저들은 지금 앞에 안 보이나 봐요. 이제 없나 봐. 아니 일단 그 조이대 쿠데타에 기대를 많이 걸었을 것 같아요. 끝났네. 예, 꽉 그런데 났네. 예. 일단 처음엔 파기자판하라고 난리치다가 예. 조이대가 그거는 못하고 예. 파기환송해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각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밀어붙였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가. 예. 그런데 민주당인들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이전에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오늘을 3차 내란이 일시 진압된 날이라고 규정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들은 이제 당권 앞으로 싸우러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연합하는 거예요. 네. 연합의 그림. 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국이 전당대회 소집 중단해달라 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 법적 싸움으로 이렇게 갔는데 결국 이렇게 버티면 시간은 김문수 편이고 돈과 조직도 김문수 편이어서 그렇게 봅니까? 저는 저는 김문수를 오늘 내일 사이에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김문수를요? 네. 김문수를 정리한다. 네, 아직까지 윤석열 지지율이 있고 예. 김건희 세력이 영향력이 있는데 있죠. 네. 그래서 의원들은 더 많이 지금 한덕수한테 가 있어요. 네.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한덕수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것도 네, 맞아요. 그럼요. 네. 탈색해야 되잖아요. 국민의힘의 후보가 아니라 예. 국민 후보로 만들고 싶은 거죠. 한덕수를. 예. 그리고 통상 전문가 예.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하면 그리 되게 김문수보다는 수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한덕수를 띄워놨는데 네. 지금 김문수가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문수는 버틸 만큼 버텨야 네. 당권이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버틸 거예요. 버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리고 지금 한덕수가 한 얘기 중에 만약에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 안 하면 후보 등록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 이제 배수진. 본인 차원에서는 굉장한 압박인데 저는 동기가 돈 아까워서 그런다고 봐요. 저는 이 사법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한덕수는 내란의 종범입니다. 2대 대장이었고 네. 2대장이어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에 위헌 위법 행위가 너무 많아요.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처벌하고 사법적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법률가들이 다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 지도자들이 헌법을 어기고 법을 어기는 걸 놔두면 이 사회, 이 사법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해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나왔는데 네. 두 번째, 저는 돈 때문에 나왔다고 제가 취재하는 돈 때문에 돈을 벌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이. 예. 돈이 없어서 못 나온다가 아니라 야, 선거 치르면 돈이 돼. 그래서 돈 때문에 나왔대. 챙겨주고 뭐 이렇게 쓸 돈이 몇백억이 되니까 그렇죠. 띄워줄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근데 한덕수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것이다. 보수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는 그렇게 되지 뭐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잠깐 다시 들어볼게요. 예. 자, 정광훈 목사가 저기 또 윤석열의 의중도 잠깐 알려줍니다. 듣고 가겠습니다. 언제 통한 거예요? 오늘 낮에 물어봤어. 궁금하잖아. 지금 김문수 죽게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요? 오늘 6시에 김문수가 지금 한덕수 만나잖아. 예. 만나면 거기서 단판 결과적으로 하나로 가요. 결과적으로 단일화 된답니다. 돼요? 당연히 둘이 더 신경전 버린다고 그동안에 그렇게 한 거지. 서로 주도권 잡으려고. 결국 단일화되는데 누구로 됩니까? 무조건 김문수로 될 거야. 왜냐하면은 네. 한덕수는 조직력이 없거든. 네. 조직력도 없고 돈도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김문수는 여기는 당이 돈이 있잖아요. 김문수로 가게 돼 있어요. 돈 때문에 지금 네. 김문수로 간다고 합니다. 김문수로 가거나 한덕수로 갔을 때 이거 중요합니다.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네. 내가 보기에는 이기 힘들어요. 정광훈도 못 이긴대요. 정광훈 목사도. 이거는 이미 그래서 대법원 조이대한테 계속 기대를 겁니다. 성범하면
나오는데요. 네. 내용은 이미 다 파악이 돼 있다고. 이거 선고 바로 할 수 있고 네. 일주일 후에 할 수도 있어. 좋은지 안 냈잖아. 이거 안 되죠. 저 물 건너갔죠. 강령이야. 네. 대법원 조의대에 그렇게 강령을 냈다. 내렸다고. 지시를 네. 내렸기 이번에 때문에 그 이것만 조의대인가 그 믿는 네. 거예요. 대법원장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이요, 저 죽을 짓을 하는 거야. 네. 아니 조의대를 탄핵하겠다. 네. 아니 그 계산도 못하는가 봐, 저 병신들이. 조의대를 탄핵하겠다 그러면 그럼 역풍이 민심이 불 것이다. 어떻게 되겠어? 근데 역풍이 반대로 지금 불잖아요.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민심이 안 움직이는데. 아이고 제 여론조작이야? 불리하면 조작이래, 불리하면. 전부 조작이요. 그러면서 이거는 이명박 때부터 조작한 그러면서 거야. 전기두서래요. 이명박이 때는 이상득 형님이 다 조작한 거야. 네. 그래서 자뻑. 저 이명박이 된 거 아니야. 네. 여론 조작을 먼저 해놓고 네. 그 다음에 현실을 끌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네. 지금 명태균이네 여론 조작 이거 전부 저들은. 다 거짓말이야. 그런 다. 일이 다 오래전부터 무슨 그러네요. 벌어지고 뭐 있었네요. 52%. 아 이거 개 나발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정말. 62%인 거죠, 그 그러니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덕수 뒤에는 윤석열이 있고, 어. 저기 김문수 뒤에는 정광훈 목사가 있다. 아니야 전혀 아니야. 대법원. 아니 저 김문수 뒤에는 내가 있는 건 사실이래 네. 또. 저 윤석열 뒤에 한덕수 뒤에. 한덕수 뒤에는 윤석열은 그건 아니야. 그냥 목사가 무슨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왜냐하면은 저렇게 할까요?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내가 전화 한번 전화했대 했거든. 최근에 네. 또. 전화한 한번 거야 통화를 최근에. 했는데 어. 저 한덕수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랬다. 안 된다고 그래? 경제만 알지 네.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그러더라. 그러면 윤심은 어디가 있어요? 뭐가? 그럼 윤석열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 윤석열 윤석열은 지금 중립이야. 에이, 중립이라고? 뭘 예를 들어서 중립이라고. 김문수가 이기든지 네. 누가 이기든지 그 이긴 사람 쪽으로 네. 간다 그거야 지금.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믿으세요. 무슨 끊었어. 자, 전기누설 정광훈 목사의 주장인데 의미가 있어요. 그 국민의힘에 지분이 있는 분이잖아요. 네, 김문수 후보한테 또 지분이 있는 네, 사람이고, 근데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놓고 동작대교 밑에 있을 때 통화했나? 어디에서 했겠죠. 어디에서 했나 본데. 근데 저렇게 얘기합니다. 정광훈 목사는 저렇게 주장합니다. 네. 자, 예수를 믿으셔야 될 텐데. 야, 저는 일단 한덕수가 이렇게 제가 한덕수라는 사람은 네. 그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한덕수는 윤석열의 부하다, 꼬붕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말만 듣고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그가 하라는 대로 한다. 이게 제 인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온 것도 한덕수가 혼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부인. 예, 부인뿐만 아니라 그 부인과 김건희와 뭐 네. 영적으로 소통한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예. 자,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어요. 네. 3년 내내 2인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때도 2대장이었어. 네. 그리고 그 국무회의를 만들어준 게 누굽니까? 한덕수 아닙니까? 예, 한덕수입니다. 말리지도 않았어요. 반대 예. 만류하는 척했죠. 네. 자, 저분은 아무튼 감옥에 가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저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역을 이제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도는데 거기에 보수 쪽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김문수가 되면 그냥 뭐 이재명이는 단원 당상이고 한덕수가 되면 조금 껄끄럽다 이래요. 그래서 그 지지율 차이가 둘이 2%밖에 차이 안 나요. 제가 네. 그랬더니 상관없는데. 예, 그가 하는 말이 지금은 둘이 나누어져서 29% 30%지만 관망하고 있던 자들이 단일화되면 붙어서 네. 지지율이 훨씬 간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35% 정도를 자, 봅니다. 저는. 근데 자, 한덕수로 단일화를 한 다음에 이준석과 이낙연 씨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개헌파를 만든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이낙연이 등장하는 순간 네. 그분은 가는 곳마다 깨거든요. 거기 가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예, 가는 곳마다 안 되고 민주당도 사실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어 놓고 그만두셨잖아요. 그 후에 대표로 간 게 이낙연 대표예요. 예.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예. 네, 그렇게 가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드는 거고 네. 문재인 정부 총리하면서도 제 역할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이낙연 총리를 해서 득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 전남지사 한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한덕수하고 손을 잡네 마네 이게 지금 선을 넘었죠. 이러면 안 되죠. S라인. 예. S라인. S라인. 아 정말. S라인의 호남. 자, 호남인입니다. 자, 그 말도 안 되죠. 그 이준석은 완주할까요? 이준석은 완주하거나 말거나 네. 일단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을 본인들이 접수하겠다는 아주 야무진 프로젝트를 네. 했었잖아요. 네. 그거 다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명태균 때문에 네. 저는 만약에 저 보수 쪽에서 명태균으로 날아가면 예. 가장 위험한 사람이 이준석이라고 봅니다. 방패막이 하나도 없어요. 예. 아, 그렇죠.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완주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거야 뭐 본인이 하거나 말거나 합쳐봐도 저는 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안 될 계속 완주하겠죠. 왜냐면은 이번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차기를 보여야죠. 인지도 올려서 그렇죠. 한 번도 도전을 못했으니까 시작이잖아요. 지금 네. 40이니까. 예. 그러면 5년 뭐 또 8년 있으면 그때 가서 50대 중반이잖아요. 네. 3번 지나면. 자, 홍준표는 가버렸고요. 네, 그다음에 없어요. 이제 김문수도 갈 거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도 갈 거면 자기라도 완주해서 그렇죠. 정치적 네. 중량을 좀 키워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겠죠. 네, 저는 홍준표는 일시 갔다가 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명태균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수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정계 은퇴를 했냐? 사실 선거법 때문에 그럴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저기 경찰에 수사하고 있는데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오세훈 수사 철저히 해야 되고요. 오세훈 네. 부인이 받은 향응에 대해서도 수사 절대 빼놓지 말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 홍준표 선거 개입, 여론조사 조작, 그리고 돈 함부로 쓴 거 수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김건희 윤석열의 저기 선거농단, 선거 개입, 공천 개입 그거 수사해야죠. 안 하고 있어. 아니 저희 특검법 다 지금 법사위 통과했죠. 네. 예, 그래서 저희 야무지게 할 거고요. 그리고 후다닥 몽골 기병처럼 예. 후다닥 빨리 수사해야죠. 예, 처리할 것입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이렇게 보면 한덕수가 2%인가 3%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게 어디서 오게요? 어디에서요? 이준석 쪽에서 넘어와요. 아, 그래요? 예, 김문수가 좀 낮은 것은 그 낮은 프로테이지만큼 이준석이 올라가요. 네. 그런 관계더라고요. 네. 네. 자, 이명박 때부터 조작했다고 정광훈 목사가 실토합니다. 자, 이상득 이명박 형제 범죄자 인정하는 거네요. 통화하고 맨날 방송하는데 정광훈 목사는 계속 전화를 받네요. 오늘 이렇게 또 방송하면요, 또 삐지셔가지고 또 며칠 동안 또 뭐라고 할 거예요. 안 받아요? 네, 뭐라고 하고 저한테 뭐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는 또 제가 또 모셔야죠. 자, 저 출마 안 했어요? 출마 선언하고 선언했죠. 선언만 하고 등록은 안 하시겠네요. 집행유예 기간이잖아요. 사실 비선거권 그러니까 박탈돼 있는데. 선거 못 나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대선 후보인데 그래도 그때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재밌었는데. 네. 그분. 참 저는 다른 후보다 한덕수 후보보다는 김문수 후보보다는 그래도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정광훈이 자, 낫다고. 정광훈 말고요. 한동훈은 지금 공동선대위에서도 빠졌어요. 그리고 기타 치고 뭐 라이브 방송하느라고 바쁜데 이제 당이 이제 선거에서 질 테니까 그러면 크게 지면 당 대표 또 하겠죠. 당대표 경쟁하겠다 이 생각하는 거죠. 네, 네. 지금 너무 당연.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대선 공약, 국민을 향한 공약이 없고 단일화하겠다. 이재명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 얘기도 이제 안 해요. 그냥 그리고 나서 단일화. 얘기만 해.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거 당권밖에 지금 생각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공천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선은 또 처음 봤어요. 이런 대통령 전 또 없었죠. 대통령도 네, 없었고 네. 그런 부부도 없었고. 네. 예. 자, 최민희 의원님, SK 사건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SK 회장님도 좀 청문회 불러주세요.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저희
청문회 불렀죠. 예. 불렀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냈기 때문에 저는 불허한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리고 내일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불렀고 예. 불러내야 되고 근데 청문회에서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안 돼요. 예.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뭐 의원들이 그럼 남은 건 고발할지 안 할지인데 예. 그거는 뭐 의원들과 의논해서 예. 내일 결정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입장을 이미 밝혔고요. 그리고 나와서 사과하는 게 훨씬 국민들께 좋다. 예. 본인에게도 좋을지 모르지만 국민들 마음을 좀 그 분노의 마음을 예. 좀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네. 본인이 나와서 사과해야죠. 대국민 사과를 오늘 했습니다. 그런데 네. 위약금 관련해서는 저도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리고 위약금 해지 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 내일 아마도 우리 의원들이 집중적인 질문이 있을 겁니다. 네, 내일이 아무튼 지금 네. 국회에 출석하라고 지금 청문회장에 출석하라고 지금 보내놓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놓은 상태죠. 보내놨는데 불출석 사유서가 도착한 네. 거죠. 네. 자, 노태우 비자금 사건 그 비자금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좀 물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 최태원 회장이 그 여자친구분한테 그리고 여자친구 가족들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쓴 비자금도 엄청 많아요. 이 비자금도 좀 물어봐 주십시오. 안 나오니까 우리가 물어보러 갈까? 찾으러 갈까 여기도? 거기도 이제 취재를 하셔야 되고 본인이 나오면 대전 유성 경찰서부터 좀 해주세요. 아니 저한테 가라고 하는 데가 거기 대전 유성 경찰서부터 가야죠. 내일 이진숙 나오는데. 알았어 죄송해. 내일 오전에 가주세요. 내일 오후에 물어보게. 나한테 대법관한테 가라 대법원장한테 가라. 그건 그리고 일단은 이제 어디 가라 로펌에 가라. 숨고르기가 됐으니까 네. 이진숙 유성 경찰서부터 내일 이진숙도 오전에 가야 돼. 이진숙도 해야 돼. 유성경찰서 수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거든요. 저희가 네. 오전에 좀 다녀오세요. 자, 그러면 이진숙 불러서 이진숙한테도 내일 이제 증인이죠. 증인 불러서. 왜냐하면 SK텔레콤 건이 네. 방통위 소관 업무예요. 이용자 권리침해나 이용자 보호 관련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 지난번에 미국 갔다 있는데 왔잖아요. 미국 갔잖아요. 네, 네. 사진 찍으러 갔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막 뭐 어제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따져야죠. 그렇습니다. 속보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단일화 회담이 종료됐습니다. 네. 합의된 사안은 없다. 냉랭하게 결렬이죠, 알려졌습니다. 그게. 네. 네, 결렬이다. 우리 그거를 같았으면은 대문짝만하게 결렬이다. 네. 네. 합의된 바 없습니다. 되게 네. 이쁘게 포장했네요. 단일화가 원칙이다. 당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둘 다 물러설 생각이 없다. 아니 근데 이렇게 단일화가 원칙이다. 예. 근데 주어가 없어요. 예. 원래 원칙이다 저 말은요. 네. 정치인들이 저 말을 쓸 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그럼 네.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정현 원래는. 의원이 한덕수 쪽이니까 그렇죠. 김재원은 당에 김문수 쪽. 세달라. 예, 김문수 이정현. 주저앉혀달라 이렇게 들리네요. 네. 참 언제적 이정현입니까? 저분이 또 나왔어요. 박근혜 때, 박근혜 때 뭐 하던 분이십니까? 홍보수석. 그런 분만 헤어스타일 왜 나와가지고. 저래? 예. 머리띠가 왜 저래? 네. 자, 나이가 많이 또 세월이 가서 참 그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 있었잖아요. 네. 윤석열이 잘랐잖아요. 네. 그걸 또 예쁘게 해촉이라고 말하는데 예, 그런데 1심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네. 그랬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사실은 윤석열과 싸워서 예. 이긴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박문진 거기는 윤석열과 싸운 게 싸운 건 아니고 아니고. 방통위와 싸운 거고 네. 윤석열과 싸워서 이긴 유일한 인물. 해촉이 대통령이 한 거죠. 네네. 그 윤석열은 법률가였는데 이렇게 법 꾸라지죠. 법 예, 꾸라지. 법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일만 아니, 법- 했어요. 범죄를 그대로 배워서 적용하는 거죠. 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거죠. 아니 근데 이분은 법 위에 군림하는 왕.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신정아 합격력 유지한 거를 조사 수사 담당이었잖아요. 네. 근데 자기 부인이 합격력 유지한 사람 얻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국정원 댓글단 그 국정원 동원해서 한 거에 대한 수사를 했는데 네. 국정원 동원해서 정치 공작하고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는 거죠. 수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써먹는 범죄를 거죠. 써먹는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네. 취재 갈 때. 네. 숙대요, 숙대. 아, 그렇죠. 숙대 그 총장. 네. 그 의원들이 뭐만 해서 그 김건희 논문 취소하라 그러면 너무 외국 취소한다고 나간대요. 했잖아요. 네.
그 총장이 예. 숙대 총장이 예, 거기도 취재 가세요. 나한테 다 하라고 그래. 뭐- 아니 하나는- 일단은 유성 경찰서부터 이진숙부터 어떻게 해야죠? 나 대법관들 만나라고 해가지고 계속 아니 그렇게 우리 다녔다고. 지역에서 이진숙 좀 안 보게 해달라고. 네, 알겠어요. 그래요. 네, 거기는 보수 진보 할 것 없어요. 아, 이진숙에 대한 네, 태도는 네. 다 싫대요. 다. 왜 저를 사진으로만 모는지. 네, 아닙니다. 더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국힘 친윤들은 진짜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국힘 친윤들. 아유, 이거를 한 발 떨어져서 생태를 보면은 박근혜 탄핵시켜놓고 그죠? 탄핵파였잖아요. 그리고 권성동은 심지어 탄핵 소추 위원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다가 갑자기 또 박근혜를 집어넣은 윤석열과 손을 잡아. 그렇죠. 그래놓고 지금 또 한덕수한테 가가지고 김문수를 자르려고 그러고. 자기 네. 당에서 배출한 후보를.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방선거 때 예전에 박원순, 박영선 그 네. 후보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당 후보가 박영선인데 떨어졌지만 네. 그래도 박원순 지지하고 그러지는 않는 우리 안 말이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참 볼상사나운 일이죠. 이게 좀 웃기는 비교긴 하지만 네. 이게 사실은 저희 당에서 노무현 후보 예. 박몽준하고 뽑아놓고 단일화할 흔들었잖아요. 예, 후단협이. 후단협이 예. 그 후단협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정당에서. 그런데 그때 우리는 밖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후보를 지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지켰지. 예, 그리고 국참당도 사실 그때 생긴 유시민, 거예요. 예, 유시민. 유시민, 문성근 예, 예. 그렇게 하고 한 거고. 그런데 저쪽 당에는 후보 지키겠다는 흐름이 왜 밖에서도 안 생기고 지금 단일화 안에서도 김문수 안 생기고 한덕수의 단일화에 뭘 지금 참고하냐면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오세훈과 안철수가 바깥에 있었어요. 그때 네. 네. 오세훈은 약자였고 오세훈이 어떤 모토였냐면은 제가 안철수가 출마를 하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명태균한테 이제 명태균이 이기는 나서가지고, 여론조사. 이기는 여론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 있던 나경원을 따라잡고 다른 사람을 따라잡고 그 다음에 시간을 계속 끌면서 안철수도 따라잡았죠. 그래가지고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김문수는 하고 있고 반대쪽에서는 예전에 아까 말했던 그 박영선과 박원순. 지금 뭐지 박원순 박원순. 그걸 보고 있어요. 서로 지금 이긴다고 그렇게 버티고만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유시민 김진표 때도 유시민이 이겼잖아요. 유시민이 이겼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질문이 들어왔어요. 국민의힘이 너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즐겁습니다. 얘기하는데, 네. 그래도 보수도 좀 잘해야 되는데, 웬만해야 되는데, 이게 나라가, 아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네, 저들이 이 원칙도 없고 신의도 없고 도리도 없고 이런 일을 네. 혹시 야당이 됐을 때 미친 듯이 할 걸 생각하시면 네. 사실은 빨리 정상화돼야 되는. 그렇죠. 정상으로 좀 바꿔쳐야 되는데, 더 나쁜 사람들, 더 이상한 사람들이 계속 바꿔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좀 걱정이 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기면 자, 또 상세가 이재명 후보 재판은 연기됐습니다. 대선 이후로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까지는 변수가 없습니다. 이제. 없는데 저희는 네.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라서 아주 작은 조짐만 보이면 화들짝입니다. 네. 대선 이후에 선거 그 재판 기일 잡힌 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그거 걱정이 어떻게 됩니다. 되냐면요. 헌법 84조에 따라 네.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내란죄,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 이 소추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실 원론적으로 재판도 다 중지돼야 되는데요. 그런데 또 이견이 있을 일부가 수도 찍자 있어서. 붙고 저 비정상적인 국힘이 또 물고 늘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 관련 조항을 아예 바꿨어요. 재판까지 중지한다. 그 바꾼 거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서 저희가 6월 4일 날 예. 예, 통과시킵니다. 국회 네. 바로 열어서 그럴 계획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관련한 몇 개 예. 지금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댓글창에서 우리 의원님들 주 기자를 괴롭히고 주 기자가 시달리는 저 두 누님들 다 주진우라고 해가지고 전화 뚝 끊어진 취재 갖고 뭘 해요? 아니 그 저기 최순실 최순실 뚝 끊고. 그래도 내가 최순실 그거 뭐 하고 있다 바깥에서 놀고 있다고 주진우 했어. 기자라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알았어. 그거 그냥 잘못했다고 주진우다 그러면 그러지.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스킬. 근데 그건 해냈어. 나와 있는 거는
밝혀낸 거예요. 3월달에 나온 그래가지고 거를 빨리 들어가세요. 보냈죠. 네. 최순실 씨. 드려 보냈어. 아, 그렇지. 다시 네. 들어갔어요? 자, 그럼요. 국민참여본부 전화했잖아. 면회 가야 돼. 자, 댓글에서 저 두 누나들을 도울 방법이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최민희 의원은 민주당에서 중앙선대위에서 국민참여본부장을 맡았어요. 예, 여기 저기 뭐야 가짜뉴스 대책단인데요. 네. 국민참여본부는 가짜뉴스 대책단에 발의되어 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요 QR 코드 만들어서 요거 찍으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능한 많은 분들을 조직해서 저희 지금 1시간 만에 150명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50명? 1시간 만에. 들어가야 되겠네. 자, 빨리 들어가요. 한 시간 만에. 얼른 찍으세요. QR 코드. 1,500명이어야죠. 1시간 만에 어쨌든. 최민희 위원장 얼굴 봐서 이건 1,000명이 들어가야지 말이. 아니.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잠깐만요. 저기 15만 명 조직해서 예. 안 들어오는데요? 유세 때는 이재명 대표 유세단을 가드하는 사람으로 인해 전술로 네. 가드하는 역할부터 정말 별의별 역할을 다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온갖 셀럽들이 지금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그건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모두 QR 찍고 최민희 국민참여본부장 열리라는 거 잘한다 이렇게 박수치고 응원하시면 그래서 되겠습니다. 노사모부터 예. 문성근 전 대표부터 그 젠마을까지 다 모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해 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QR코드 있어요? 네, QR코드 없죠. 소중하게 여겨서 제대로 된 탐사해 보겠습니다. 저 주진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 멤버십도 함께 해 주십시오. 자, 날이 좋습니다. 자, 서초역 대법원 근처로 산책 가시면 매우 좋다는 거, 즐겁다는 거 그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민희, 김현 두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진우였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